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How to TAPS 실전 800 어휘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How to TAPS 실전 800은 이름이 800이죠. 제가 How to TAPS 말고 그것도 How to TAPS인가? 기출 800이라는 강의 있죠? 기출 800이라는 강의의 800은 문제가 800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800점대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800이고 How to TAPS 기출 800이 아니고 요 실전 800은 800점대 학습자를 위한 교재라는 얘기니까 고급 강좌, 고급 교재에 해당합니다. 800점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900점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학습하기에 좋은 책, 이게 바로 How to TAPS 실전 800이라고 볼 수 있죠. 책 자체 구성도 아주 깔끔하니만큼 저도 강의를 깔끔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휘 점수를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교재가 이 어휘 문제 50문제의 유형을 7개로 나눠놨죠. 유형 1부터 유형 7까지. 유형 1을 이제 오늘 할 건데요. 컬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케이션. 뭐 탭스 800점 되는 분들은 이미 컬러케이션이라는 말을 모르면서 800점대까지 왔을 리가 없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콜이라는 접두어는 콘이라든가 콤이라든가 콜과 같은 접두어죠. 무슨 뜻이죠? together의 뜻이죠. together. 그 다음에 LOC는 우리가 locate, location 할 때 그 LOEC죠. allocate 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place의 뜻이죠. 그래서 콜로케이션은 동사 콜로케이트에서 온 것으로서 뜻 자체가 함께 둔다, 함께 놓인다 그런 말이죠. 어떤 단어가 항상 함께 쓰이는 그러한 어구를 콜로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이죠. 좀 쉬운 말로 하면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휘 사이의 궁합. 우리가 왜 결혼할 때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사주라는 게 있죠. 태어난 연, 월, 일, 시. 사주를 일단 보지 않습니까? 이 여자와 이 남자가 사주가 다 좋아. 그죠? 아주 번듯해. 하지만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딱 이렇게 결합시켰을 때 궁합이 안 맞는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각각의 단어를 볼 때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뭐요? 약을 먹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배웠을 때 먹다는 eat야. 약은 medicine이야. 그럼 약을 먹다니까 약과 먹다 각각 사주가 좋아. 근데 사주가 좋은 약, medicine과 먹다, eat를 결합시켜서 eat, medicine 하면 궁합이 안 맞는 것이. 그죠? 따라서 이렇게 어휘 사이의 궁합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1대1 대응시켜 갖고는 어휘의 궁합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지. 따라서 원어민이 아닌 우리 같은 제2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학습자에 있어서는 매우 컬러케이션이 어려운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컬러케이션을 정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이렇게 궁합이 맞는 어구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네모를 쳐놓고 네모 쳐놓은 것을 입으로 반복해서 입이 익히고 눈으로 자꾸 보고 눈을 익힌 다음에 머릿속에 잘 저장해두는 이렇게 3단계 학습법을 쓰는 게 좋겠고요. 책에서 30페이지에서 권하듯이 표를 만들어 놓고 어떤 동사와 어떤 명사가 컬러케이션이 맞는지 또는 어떤 형용사와 어떤 명사가 컬로케이션이 맞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표로 구성해 두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표는 정리지 표를 하나 만들었다고 우리가 익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요거 어차피 어휘에서 나오는 게 어차피 듣기라는 거 독해도 나오니까 잘 적용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컬러케이션을 완전 학습하기 위해서는 컬러케이션 사전을 하나 사주는 게 좋아요. 컬러케이션 사전, 뭐 옥스포드 같은 사전은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죠. 이런 거 하나 사주면 나중에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적절한 수식어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케이션 사전은 안 산 분이라면 그래도 탭스 800점 된데 하나 사두는 게 좋지 않겠어? 하나 사두고 지금부터 공부에 전념해주고 쉴 때 말이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누워갖고 말이죠. 컬러케이션 사전 이렇게 슬슬 넘겨보면 말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걸 따라 읽어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즐겁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유형 1부터 유형 7까지는 말이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엑서사이즈를 푸는 식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완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문제 완벽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책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콜로케이션 표현들 이것도 꼭 입으로 읽어주시면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Alleviate poverty 그러면 빈곤을 완화하다, 빈곤이 줄어들다. reduce의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워주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할 몫이지 내가 해야 될 몫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학습의 열정과 저의 깔끔한 설명 자체를 잘 결합시켜서 아무쪼록 어휘 100점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A, B, C, D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번은 verb 플러스 noun 유형이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는 컬러케이션.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보통 이 명사는 목적어인 경우가 많겠죠. 동사 플러스 목적어. 하지만 가끔은 보어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주로 목적어인 경우가 많겠죠. 먼저 기출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After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 발표죠. 발표. present가 제시하다, 발표하다. presentation이 있고 나서 청중은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자, 이런 것도 일종의 많이 쓰는 phrase죠. opportunity는 to 부정사하고 굉장히 친하죠. 뭐뭐의 기회. 청중이 어떤 기회를 갖게 될까요? Some questions. 어떤 질문을 할 기회가 생기겠죠. From the floor.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어주면 되겠죠. 일단 틀리기 쉬운 것은 answer가 되겠죠. 왜냐하면 question이 보이면 answer가 그냥 바로 연상이 되니까 answer question이라고 하기 쉽고 answer question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하죠. 예. answer 뒤에 question이 오게 되면 요 question의 뜻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다. 그런데 말이죠. 왜 청중이 질문에 답합니까? presenter, 발표자가 질문에 답해야 되지. 안 그래요? 따라서 청중이 질문할 기회가 생기는 거지 질문에 답변할 기회가 생긴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네, 답이 B번 raise가 되겠죠. raise 다음에 이렇게 question이 나오게 되면 raise a question. 네. 요 question의 뜻이 issue의 뜻이죠. issue. 어떤 이슈를 raise 어떻게 하다? 제기하다, 거론하다. 아주 많이 쓰이죠. 제기하다, 거론하다. 이렇게 쓰이는 raise 표현 몇 개만 더 볼까요? 예. raise a subject. 어떤 주제를 제기하다, 어떤 주제를 거론하다. 또는 raise an objection. objection 뭐죠? 네, 반대죠. 이의를 제기하다, 이의를 거론하다. 이슈를 제기하다, 주제를 제기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렇게 쓰는 raise는 두 단어의 구동사로 쓸 수도 있는데 bring up이 되겠습니다. 자, bring up과 raise는 매우 비슷하게 많이 쓰이죠. 애 따위를 키우다 할 때도 bring up, raise가 똑같은 의미로 쓰이죠. raise와 bring up은 다양한 경우에 동의어로 많이 쓰이네요. 그렇게 기억해 둡시다.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가면 안 돼요. 탭스 공부는. 왜 이게 답이 안 되는지, 이거는 왜 답이 되는지, 답이 되는 것은 또 어떤 식의 파생적 표현이 있는지 이거 다 말끔하게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입으로 raise a question, raise a subject, raise an objection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question의 관점에서 이건 raise를 본 거고요. question의 관점에서 보면 요 question은 issue의 뜻이고 요 question은 질문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죠. call into a question. call into a question. 여기서 question은 뭐죠? doubt의 뜻이야. 의혹을 제기하다. 의혹을 제기하다. question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뜻이 많네요. 따라서 raise a question, answer a question, call into a question 이렇게 question의 콜로케이션 식으로 한번 외워놓고 raise a question, raise a subject, raise an objection의 관점에서 raise의 콜로케이션 관점에서 한번 또 외워주시면 완벽한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됐죠? 답 됐습니다. 답 B번. 항상 정답이 아니고 정답의 파생. 왜 이게 오답인가의 이유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탭스 학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B번. B번은 adjective 플러스 noun이니까 명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한가 그 얘기죠. Who is that man? 저 사람 누구니? Standing by the door. 문 옆에 서 있네.
I have no idea. 나 몰라. He's a blank stranger to me. 아하. 옛날에 마다나 노래도 있었죠? 예. 마다나 알죠? 마돈나. 예.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했길래 그죠? 나이가 한 30 몇 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얼굴 뭐 끌어당기고 별짓 다 했겠죠? 최근에 그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말이죠. 연문설이 있어갖고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지금 파혼이 아니죠. 이혼당하게 생겼죠. 자기보다 20살 정도 더 많은데 마돈나의 매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엄청난 부자죠. 또 그러니까 엄청난 위자료를 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건 요거 무슨 stranger냐 I have no idea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런 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stranger가 모르는 사람이죠. 강조의 표현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whole stranger, distant stranger.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좀 낯설게 느껴지죠. distant, perfect stranger, foreign stranger. foreign stranger 그러면 외국에서 온 사람이죠. 예. 외국에서 온 사람도 foreign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저거간에. 자, 답은 뭐죠? perfect죠. perfect. 요거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써놓으세요. perfect stranger가 있고요. 예. total stranger가 있고요. complete stranger.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perfect stranger, total stranger, complete stranger.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쓰래요. 완벽한 stranger. 우리나라 말과 좀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컬로케이션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 허당이다 이거지. 그래서 컬로케이션 하면 저처럼 이렇게 네모를 쳐서 항상 복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세요. stranger와 관계된 컬로케이션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CF almost a stranger. 자, almost a stranger. 자, almost란 것은 perfect보다 약한 거죠. 완전히 stranger가 아니고 거의 stranger가 다 됐군 그런 얘기죠. 거의 stranger가 다 됐군. 어떨 때 쓸까? stranger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쓰겠죠. 어떤 초등학교 동창인데 한 30년 못 만났어. 30년 만에 만나니까 야 얼굴 잊어먹겠다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얼굴 잊어먹겠다. 그게 almost a stranger야. He is an almost stranger. He is almost a stranger to me. 거의 나한테는 stranger와 다를 바 없더군. 얼굴 잊어먹을 뻔했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문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있죠. A stranger here. 예. A stranger here. 그 다음에 제기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제가 stranger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 있으면 내가 그 동네의 stranger가 될까? 그 동네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그 동네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모르는 동네에 와 있을 때 a stranger here. I'm a stranger here myself. 나도 이곳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옛날에 봤죠. 뉴욕의 맨해튼 42번가는 이제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옆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존 F 케네디 가는 공항 버스 어디냐고. 하하. 첫 번째 사람 I'm a stranger 이러더라고요. 좀 모른답니다. 두 번째 사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더군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세 번째 사람은 I'm not an American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미국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42번가 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전부 관광객이 돌아다니니 그 사람이 버스 어디서 타는지 어떻게 알아요? 겨우겨우 경찰한테 물어봐서 탔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게 바로 stranger here 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과 파생되는 거 이런 것을 꼭꼭 파생적으로 100가지씩 정리해 줄게요. 책에다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C번은 noun 플러스 noun의 컬로케이션이 되니까 명사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명사 궁합이네요. 복합명사 궁합. 같은 명사가 둘이 붙어 있으니까 괜히 동성애 같네. 예. 최근에 동성애 영화 무슨 쌍화점인가 뭔가 영화 나와갖고 조인성 씨하고 또 이 그 누굽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나 주진모 씨 그 두 분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학생들도 보는데 혀를 교환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가? 어쨌건 NG 자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꼭 그렇게 해서야 하는가? 이제 제가 그 영화 만든 감독을 매우 좋아해요. 유하 감독이죠. 유하. 아주 이 사람이 원래 시인이거든요. 유하.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간다라는 유명한 시를 써갖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내 나이 드러나네 이거. 자, 저보다 선배입니다 물론. 같은 세대라 그랬지 내가. 저하고 나이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유아씨인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영화가 그 유명한 말죽거리 잔혹사. 제가 학교 다닐 때 모습 그대로야. 그 참 박정희 시대 때의 그 참 참담했던 학교의 모습. 두 번째 만든 영화가 그 유명한 그 비열한 거리. 조인성. 세 번째 영화입니다. 조인성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물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인성하고 좀 그만하자. 넘어가자. 3번. 이렇게 하면 돌 날아와요. 돌 날아온다. 자, 세 번째. Do you have any plants, fruits, or animals with you? 이런 거 있니? No, I don't. 없거든요. Here is my customs blank. 아하. 식물, 과일, 동물을 두리뭉실 묻는 다음에 이 사람이 상점에 와서 묻는 게 아니죠. 상점에 와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과일이냐? 이거 미친 새끼지. 과일 상점에 와서 동물을 물으면 미친 새끼고 동물 상점에 와서 과일을 물으면 미친 새끼 아니야? 상점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죠. 뭔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넘어올 때 그냥 넘어오게 되면 무슨 병충해가 약이 된다든가 이상한 벌레가 끼어든다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생태학적 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로막는 그러한 물품들에 대한 얘기죠. 그럼 뭡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됐어요? 여기 저 뭐가 있을까요? 세관신고서가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이건 알고 계시죠? Customs Declaration. 보통 세관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하죠.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eclare는 여기서 선언하다가 아니고 신고하다지. 신고하실 물품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no라고 하면 되죠. 왜 yes라고 해갖고 세관 못 빠져라고 거기서 2-3시간 동안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no입니다. 그럼 꼭 물어봅니다. 여기 뭐 들어있냐고. 뭐 just books and clothes. 그러면 다 통과되지. 그건 미쳐. 세관 직원도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 일하더라고 왜 yes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yes라 그러면 조사 안 할 수 없어. no라고 해줘야 가뿐하게 넘겨주지. 그렇죠? 괜히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꼭 yes에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세관신고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무조건 보지도 말고 no 이렇게 치면 돼.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름 딱 쓰면 됩니다. 세관신고서. 됐죠? 여기 세관이라고 할 때 이 커스텀에 s가 붙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요거는 관습 또는 습관 그런 뜻이고 customs 해야 세관이 되죠. 세관신고서. customs가 들어가는 말이죠. 나운 컬로케이션을 몇 개 더 해볼까요? customs duty. 뭘까요? 세관에서 우리가 통과할 때 꼭 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세금이겠죠. 세관을 통과하는 세금이니까 관세가 되겠죠. 관세는 정식 경제학 명칭이 하나 있죠. tariff. 가트 할 때 그 T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적 할 때 그 tariff, 관세. customs officer. 세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니까 세관 직원이죠. 세관 직원. 그런 세관을 뭐라고 하냐? customs라고도 하고 customs authorities. 그러면 세관 당국 이런 식의 표현들이 명사 컬로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roposition 그러면 말이죠. 뭐 제안이라는 뜻도 되죠. propose에서 왔으니까 명제, 주장 이런 뜻들이 있고요. 어나운스먼트는 다 알죠. 어나운서가 하는 발표. testimony 법정 증언이죠. 동사 뭡니까? 동사. 그렇지. testify가 동사, testimony가 명사. 꼭 기억해야 될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명사 컬로케이션. 재밌죠? 탭스는 말이죠. 이 어휘가 굉장히 탭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터플이라든가 토익 같은 거는 토익 단어 진짜 외우는 거 재미없죠. 토플은 어휘 자체의 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론 공부 과정에서 어휘를 외워야 됩니다만 어휘 자체의 문제를 갖고 재미있게 접근할 방법은 없죠. 그거에 비하면 탭스는 어휘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를 더해준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마지막 D는 adverb plus adjective. 부사 플러스 형용사로 되어 있는 컬로케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죠. 어떤 부사와 어떤 형용사가 좀 뭐라고요? 궁합이 맞는가? 맑은 하늘, 건조한 상태. 이게 forecast죠. forecast 과거분사로 쓰였습니다. cast는 캐스트니까 모양 변화가 없죠.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밸리에 이런 날씨가 예보되고 있대.
almost, mostly, approximately, nearly니까 완전한 건 아닌데 뭐 대체로 클리어하다 그런 말이 나와주면 되겠죠. 대체로 클리어하다. 답 뭐가 될까요? 일단 A하고 D가 같은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almost와 nearly는 거의 같이 쓰입니다. 거의란 뜻이죠. 거의 클리어하다 그러면 클리어한 게 좀 모자라다는 뜻인데 날씨하고는 잘 궁합이 안 맞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pproximately 보통 대략이죠. 대략 맑은 날씨 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국말도 대략 맑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대략 맑다 그러니까 대략 난감이네. 이건 보통 숫자랄까 시간이랄까 할 때 쓰이죠. 뒤에 숫자나 시간 나오죠. approximately 20 그러면 대략 20 이렇게. 그럼 답은 B번 되겠네요. mostly. 자, mostly 한국말로 바꾸면 대체로죠. 우리나라 일기예보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가끔 뭐 구름이 낀다고 해서 시비 걸지 말란 얘기죠. 대체로 맑은 날씨.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mostly clear란 표현은 일기예보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일기예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얘기죠. mostly란 말은 말이죠. 보통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점. 대개의 시간 그렇다 이거지. 대개의 시간 대부분의 경우에 클리어한 스카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해당 대상 부분이 대부분 그러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mostly를 주로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4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뒤에 보이시면 컬러케이션들 쭉 나오죠. 같이 한번 읽으시고 예문 기억하시고 반드시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으신 분,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프랙티스 한번 해볼까요? 43페이지 프랙티스 8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해설지가 있습니다만 해설지가 약간 빈약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해설하고 말이죠. 사람의 해석을 책에 다 기록하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해설이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석보다는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설명, 오답에 대한 설명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랙티스.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프랙티스네요. 자, 프랙티스 1번. 자, The Rebel Army. Rebel. 자, Rebel은 반항, 반란 그런 뜻이죠. 옛날에 제임스 딘이 나왔던 유명한 영화 Rebel Without a Cause죠. 예. Rebel without a cause. 뭐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반항이죠. 이유 없는 반항. 이유도 없이 개기고 싶은 게 청소년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정치적으로는 반란자를 말하니까 반란 군대이니까 반군이 되겠죠. 반군. 예. 반군이 많은 한국 노동자를 hostage. 문제 특성이 hostage와 궁합이 잘 맞는 동사를 찾으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hostage의 뜻이 뭡니까? 인질이죠. 인질로 잡고 있다. 우리 필리핀에서 이런 일 많이 발생하죠.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있는 무슨 이슬람 반군이 한국의 건설 노동자를 억류해 놓고 뭐 돈을 달라든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반군이 많은 한국 노동자들 인질로 잡고 있다. 자,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럼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잡고 있다. seize가 되겠죠. seize는 원래 이런 걸 잡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잡는다든가 멱살을 잡는다든가 이런 걸 잡는 거죠. 인질을 잡을 때도 씁니다. 보통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20명의 인질을 잡고 있다. 그럼 분명히 요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고 목적어 내에서 볼 때 20가 hostage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답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의 구조하고 좀 다르죠. 본문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놈과 요놈이 연결돼 있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얼핏 보면 명사가 2번 나오는 거죠. Many Korean workers란 명사가 1번 나오고 hostage란 명사가 2번 나온 거야.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요 명사와 요 동사는 결합해서 동사 뜻이 되고 요게 목적어 뜻이 되고 요렇게 돼 있죠. 따라서 요거하고는 구조가 다르죠.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빈칸이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hostage라는 표현을 쓰던가 아니면 빈칸이 나오고 hostage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서 요 놈을 인질로 잡다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take를 쓰던가 hold를 써요. hold hostage. 인질로 잡아두다. 인질로 잡아두다. 아시겠죠? 따라서 몇 번?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대응해보면 have 인질 그래도 말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have를 쓰게 되면 명사가 이렇게 두 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hostage와 결합돼서 동사 구 표현이 되는 그러한 컬로케이션 표현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웠죠? 자, 여기까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Was Brian. Brian이 blank한 advocate for. 자, advocate도 for라는 전치사와 매우 친하죠? advocate for. 뭐뭐의 찬성자다. 보통 우리가 찬성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죠. vote for. 찬성 투표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가 어떤 걸 찬성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advocate도 for하고 매우 친합니다. 자, advocate라는 단어는 명사로 찬성, 옹호, 동사로 찬성, 옹호하다, 명사, 동사로 다 쓰이죠? 법정에서 피고를 옹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변호사지.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명사 혹은 동사로 찬성, 옹호, 법정의 변호인을 advocate라고 부른다. gender equality, gender는 성이죠? 남성, 여성 사이의 평등의 찬성자가 아니었나? 찬성자였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es. 네, 그렇답니다. 근데 왜 물어보니? Did he act against? 자, act against.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무슨 반하는 행동이라도 했니? 뭐에 대해서? The law passed by feminist. 마지막 표현 상당히 재밌죠? 그 법이 누가 통과시킨 거라고요?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이 아니라 여성해방운동가들이 통과시킨 법이니까 이건 의회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성해방운동가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법, 그들의 무리, 그들의 집단, 그들의 서클 내에서 통용되는 규칙, 규율을 말하는 거지. 자, 왜 이렇게 B가 반문했습니까? A가 물어보기를 is라고 물어봤다면 진짜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성평등을 찬성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면 끝이지. 근데 is라고 물어보지 않고 was라고 물어봤거든. 과거에 그랬냐? 과거에 말이야. 성평등의 옹호자 아니었어? 과거에는 옹호자였지. 근데 왜 물어봐? 걔 이상한 짓이라도 했니? 어떤 관점에서? 여성해방운동자 관점에서 룰을 깨는 무슨 행동이라도 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물어보기를 was라고 물어보니까 문제의 의도는 요 형용사와 요 명사, 형용사, 명사가 어떻게 결합된 게 궁합이 맞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뭡니까? 강력한 찬성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주면 되겠죠. 강력한 찬성자, 구식 찬성자, 직접적, 즉각적 찬성자, 열렬한 찬성자, 지속적 찬성자. 당연히 C번 ardent라고 해줘야겠지. D는 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D가 되면 was라든가 이 문맥이 안 맞죠. 과거에는 찬성자였다가 지금은 아니라는 뉘앙스에서 A가 말하고 있으니까 D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말이죠. ardent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ardent를 한번 써봅시다. ardent. 그럼 ardent하고 advocate가 결국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건데 요 arden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열렬한의 의미에서 enthusiastic 쓰세요. enthusiastic 또는 strong 또는 firm, outspoken 이런 게 전부 다 advocate하고 매우 궁합이 잘 맞는 형용사들입니다. 열렬한 지지자, 강력한 지지자, 확고한 지지자, outspoken 공공연한 지지자. 한국말과 참 비슷하죠? 예. 한국말에도 그런 표현들이 다 있는데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다 있네요. 재밌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말이죠. 젠더 얘기 한번 할까요? 젠더. 자, 젠더. 젠더의 맨 앞에 있는 gen이라는 어근은 무슨 뜻이에요? 예, 탄생한다. 인종, 인류 그런 뜻이죠.
우리 발생시키다 generate. 발전기 generator. 그죠? 유전자는 gene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요새 유전자 조작 싶은 얘기도 참 많죠. 그래서 어쨌건 genetic, 유전자 조작. genetics 그러면 유전학이죠. 유전학. 이런 식으로 gen이 매우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젠더라는 말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젠더는 원래 영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영문법, 문법용어로 쓰였어요. 문법용어. 성이 문법용어로 쓰인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he는 남성이고 she는 여성이잖아요. 이런 거를 성이라고 하죠. 성. 이렇게 쓰나? 맞나요? 좀 이상하다. 한자는 자꾸 안 쓰면 말이죠. 자신이 없어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뭐. 영어는 그래도 참 양반이죠. 프랑스어는 모든 명사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쫙 나눠져 있죠. 뜻이 남자라고 남성 명사가 아니고 뜻이 여자라고 여성 명사가 아니죠. 독일어는 한 수 더 뜨죠. 독일어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까지 있죠. 옛날에 제가 독일어 공부할 때 그 명사 외우는 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를 외울 때 남성 관사를 같이 넣어서 외워야 되겠죠. der Vater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외우죠.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독일어는. 어쨌든 그런 것을 원래 문법적인 용어로 젠더라고 부르다가 금세기에 와서 이미 전세기네요. 20세기, 19, 20세기 와서 인류학자들 anthropology 인류학에서 섹스라는 용어하고 젠더라는 용어를 구분하기 시작했죠. 섹스는 어떤 의미? 생물학적 의미고요. biological. 젠더의 의미는 cultural, social의 의미겠죠. cultural, social. 문화사회적 의미에서의 성은 젠더라고 부르고 생물학적 성은 섹스라고 부르죠. 따라서 어떤 트랜스젠더가 있다면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트랜스섹스라고 안 그러죠. 트랜스젠더죠. 왜? 어떤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생물학적 염색체가 남성에서 여성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어떤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는 섹스에 관심이 있을까? 젠더에 관심이 있을까? 당연히 섹스에 관심이 있어야죠. 의사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트랜스젠더신데 원래 생물학적으로 섹스는 여자야. 사회학적으로 남성으로 살고 있다고. 그 사람을 남성으로 생각하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면 큰일 나죠.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겠죠. 그에 반해서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예를 들면 gender role 이렇게 성 역할 또는 gender gap 성 차이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적인 용어에서는 전부 젠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말이죠. 어떤 국가의 세관에 있는 사람, 아까 세관 얘기했죠? 세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국가의 인구 조사를 한다든가 또 좀 출입국을 한다든가 이민국에서 일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적 성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전혀 관심이 없죠. 생물학적 성만 관심이 되기 때문에 세관 신고서나 입국 신고서를 보면 전부 섹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섹스라고 써 있다고 해서 거기에 every day라든가 3 times a day라든가 3 times a day, 3 times a week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고백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male, female 이렇게 쓰시고 절대 중성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또 먹어볼까요? 3번은 어떤 또 컬로케이션 프레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젤러스라는 단어 보이네요. 젤러스는 질투가 되겠죠. 질투를 느낄 때 질투를 강하게 느끼면 그 앞에 어떤 명사를 쓰는 게 맞느냐. 질투를 강하게 느낄 때 그녀에게 강한 질투를 느껴. You've said it. 야, 요거 우리 탭스 듣기 진짜 많이 나오죠. You've said it. 그 말이 정답이네. 맞아. 막 맞장구 치는 거죠. 맞아.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You said it. 아, 맞아. She is too perfect. 너무 완벽해. 걔가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예쁘지, 공부 잘하지, 인기 많지, 사교성 좋지, 착하기까지 해. 이거 어떻게, 이거 죽여야지, 이거 어떻게. 그치? 그녀는 너무 완벽해. 그래서 너무 질투심이 있는데요. 강한 질투심 몇 번? 강한 질투심. 답이 아닌 걸 지우면 답이 나오겠다. 잘 몰라도. 답이 B번이죠. 팽. 이렇게. 팽 of jealousy. 이렇게 해서 팽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강한 통증이에요. 강한 통증. 격렬한 통증이 팽입니다. 따라서
pang of jealousy 그러면 질투에 강한 통증이겠죠. 그러니까 의역하면 강한 질투심 이런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딴 표현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conscience 같은 거 쓴다. conscience. conscience가 양심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강한 통증이니까 양심의 가책. 이렇게 pang of conscience가 이렇게 돼서 양심의 가책이 되면 그게 바로 요거네요. remorse. 그러니까 이런 거로 틀리라고 한 거겠지. 뭔가 양심의 가책? 팽에서 양심의 가책을 본 것 같은데? 근데 팽만 기억나고 conscience를 까먹은 거야. 그런 말이죠. 팽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혼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pang of guilt 그러면 죄에 대한 강한 통증이니까 죄의식 이렇게 되겠죠. pang of nostalgia 이러면 강한 향수니까 너무나 강한 향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pang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을 한 4개 정도 썼습니다. pang of nostalgia, pang of jealousy, pang of conscience, pang of guilt 이렇게 꼭 좀 외워주세요. 사운드는 소리, 형용사로 쓰면 건전한, 스테이트는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 pang of jealousy. 강렬한 질투심. 했습니다. 답은 3번 됐죠? 네, 4번 넘어갈까요? 4번. congressman 얘기 나오네요. congressman을 말이죠. 영안사전에 찾으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congress가 국회니까 congressman이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탭스는 기본적으로 미국 영어를 중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어에서 congressman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아야 돼요. 미국에는 2가지가 있죠.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상원은 세니트라고 하죠. 상원이란 말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하원이 House of Representatives죠. Representative가 모여있는 집이다. 그런 뜻이죠. 요게 하원이 되겠습니다. 상원과 하원 이렇게. 그러면 상원에 있는 의원을 뭐라 그러죠? 상원의원이라고 그러죠. 세니터요. 힐러리 상원의원, 뉴욕주 상원의원. 상원의원은 말이죠. 한 주당 2명씩 있으니까 주가 50개 주죠. 그래서 항상 100명입니다. 100명. 세니터. House of Representatives는 인구 비례로 뽑아서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475명인가? 476명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하원의원입니다. 하원의원은 뭐라고 부르냐? 요게 하원의원이지 뭐. 예. 하원 의원들의 집이니까. Senate, Senator, House of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 이렇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기억하고 상원의원이 임기가 4년이고요. 하원의원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이 무조건 높습니다. 이때 Congressman은 하원의원을 말해요. 어디서? 미국 영어에서. 이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죠. 하원의원은 남자만 있다는 뜻이 되네요. 따라서 표현이 하나 더 있겠죠. Congresswoman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니터라든가 representative처럼 이렇게 중성명사와는 달리 맨과 어머니 붙은 건 좀 귀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인 하원의원이 Some tricky questions from the jury. 주리 배심원단이죠. 배심원단에서 나온 까다로운 질문을 어떻게 잘 받아 넘겼다. 잘 받아 넘기는 거 재치 있게 답변하거나 좀 회피하기도 하거나 딴청 부리기도 하거나 또 넘겨짚거나 이렇게 하면서 잘 질문을 받아 넘길 때 field라는 표현을 쓴대요. field하고 question을 같이 네모친 다음에 field question 질문을 잘 받아 넘기다. 꼭 좀 기억해야겠네요. field가 참 특이한 뜻으로 쓰이네요. 선생님 국회의원이 배심원단에 재판정에 출두해서 배심원단의 질문을 잘 답변한 것은 아닐까요? 답변했다 말은 되지만 respond는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죠. respond to가 필요하죠. respond to. raise는 아까 했죠. raise 다음에 question이 붙게 되면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issu라고 그랬죠. issue. 근데 그럼 말이 이상이죠. 하원 의원이 법정에 출두해서 어떤 이슈를 제기했어. 그러면 배심원단에게 제기하지 왜 배심원으로 붙어 제기하니? 이건 배심원에서 나온 거 아니야. 따라서 congressman이 제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raise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까요? 자, 5번은 뭔 얘기입니까? 5번. 네, 5번은
애나 얘기네, 애나. 자, 애나가 무슨 일을 했나 봅시다. 애나는 join, 참가했다, 합류했다, 회원 가입했다. 어떤 클럽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콜로케이션이네요. For professionals, 어떤 professionals를 위한 who earn more than $5 million a year. 1년에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전문가들만을 위한 클럽이다.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는 클럽이네. 한국말로 하면 고급 사교 클럽이네. 자, 우리나라 말은 말이죠. 이상하게 사교란 말만 들어가면 약간 기분이 이상해. 사교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그렇죠? 사교란 말 참 좋은 말인데 왜 사교 들어가면 이상하게 약간 더리해지지? 어쨌건 간에 고급 사교 클럽을 뭐라고 부르냐? 도미넌트, 지배적 클럽. adjacent, 인접한 클럽. exclusive, 배타적 클럽. monopolistic, 독점적 클럽. 답 D번이네. 그러면 안 돼. 모노폴리스틱은 명사 모노폴리에서 왔죠. 모노폴리 하면 뭐 떠올라요? 그렇지, 보드게임 생각나지 않아요? 집 사고 팔고 내가 지금 생각해본 말이죠. 저도 어릴 때 모노폴리 게임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임 중에 하나야. 그 어린애들이 말이지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는 걸 게임에서 안 배우고, 야, 땅을 미리 딱 담보해놓고 여기 땅에서 집세만 받으면 아이고 지나가다 통행세만 받으면 살고 먹고 사네.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가리키는 아주 역같은 게임이야. 내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머리 쓸 것도 없어. 빨리 거기 주사위 잘 굴려갖고 빨리 거기 땅 사놓으면 돼. 그래서 알박기 아니야, 알박기. 이 알박기 게임이야. 말도 안 돼. 이상한 게임이에요. 자식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예, 저는 안 시켜. 예. 제 미혼인 줄 알았다고요? 저 미혼 아닙니다. 그렇게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자, 그럼 모노폴리는 말이죠. 경제학 용어입니다. 경제학 용어. 예. 지금 갑자기 경제학 용어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클럽에 무슨 경제학 용어가 나올 것이며, 이거의 형용사형인데요. 명사건 형용사건 간에 이게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독점이에요. 예, 독점의. 저런 놈은 독점 상인, 독점 자본 뭐 그럴 때 그 나쁜 의미 있잖아요. 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Fair competition. 예. 공정한 경쟁을 안 하니까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버는 클럽이라고 불공정 클럽이야?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뭔가 그냥 돈 자체에 대한 반감이지, 그게 온당한 반감은 아니죠. 답은 몇 번? C번이 되겠습니다. 자, exclusive 어디서 온 단어예요? 동사 exclude에서 나왔죠. 그죠? 동사 exclude. 자, 어근적으로 볼 때 ex는 말이죠.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clude는 닫았다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쾅 닫는 거죠. 너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그거 꽝 닫는 거야. 그럼 그놈을 배제한 거지. 배제하다, 제외하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딴 사람은 배제하고 제외하고 자기들만 하는 거, 이게 exclusive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1번은 독점의. 예를 들면 exclusive interview, 독점 인터뷰. 이번에 SBS에서 독점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독점의 또는 exclusive use, 그러면 독점적 이용. 자기만 이용하고 남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지. 뭐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야. 예. 자기만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only and sole로. 두 번째는 말이죠. 고급의, 그렇죠? 또는 상류층의,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exclusive shop, 명품 가게 같은 거, exclusive club,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콜로케이션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콜로케이션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500만 달러는 얼마예요? 산수가 안 되네요. 자, 어기 넘는 건 다 알겠죠? 계산하기 싫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5번. 6번 보세요. 6번은 질문이 좀 기네요. The research shows.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approximately. 아까 했죠? approximately는 이렇게 숫자 앞에 나온다. 20%의 노동자, 대략. 뭐의 20%? of an individual enterprise. 개별 기업에 있는 어떤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20%가량이 법적인 자격이 있대요. are entitled to.
자, be entitled to. 요거 내가 기출 800 첫 문제였던 것 같다. be entitl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명사가 오기도 한다. to가 to 부정사로도 쓰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도 쓰인다. to가 두 가지 기능으로 다 쓰이네. 뭐뭐 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타이틀이 호칭이니까 어떤 호칭을 부여받으면 그 호칭대로 할 자격이 생기죠. 법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냐? 무슨 페이를 받을 자격이 있답니다. 하지만 only half, 거의 절반만이 dismissal. 자, dismissal 해고죠. 그럼 이게 해고가 나와주면 되겠죠? dismiss, 해고하다. 그죠?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죠? 요거의 명사형. 해고 시에 실제 그거를 받는 사람은 그중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20%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해직될 때 받는 사람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전체 노동자의 한 10% 정도만이 이거를 받는 거지. 해고 시에 받는 수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플러스 명사 콜로케이션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해직 수당이 되겠죠. 자, 그럼 요게 수당이니까 해직만 찾으면 되겠네요. spate, modus, gobet, severance. 좀 어렵죠? severance 기억하세요. severance pay. 유사어는 severance package라고 합니다. severance package. 패키지가 좀 더 혜택이 더 있다는 느낌도 줍니다. 꼭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용권을 준다든가 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거에 대한 사용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좀 포괄적인 느낌이 있지만 결국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severance가 해고란 뜻이라는 거 아니야? 예, severance. 예. severance는 어디서 온다는 거 하면 말이죠? sever에서 왔어, sever. sever 뭐예요? 절단하다지, 절단하다. 목을 자르는 게 해고 아닙니까? 절단. 그치? 목 자라서 받은, 즉 해고가 돼서 받는 해직 수당을 severance pay라고 하죠. 보통의 퇴직 수당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의 퇴직금은 retirement pay라고 합니다. retirement pay. 보통 나이가 돼갖고 퇴직을 하는 그 시에 받는 퇴직금은 그동안 적립해왔던 퇴직금을 받는 것에 반해서 이 해직 수당이라는 건 뭔가 하면 M&A라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라든가 이럴 때 받는 수당을 해직 수당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뭐 명퇴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을 해직 수당, severance pay, severance package, 그렇죠? generous severance package 그러면 퇴직 수당을 아주 많이 받았다. 이런 식의 의미로도 듣기에도 많이 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severance pay. 6번. 여기 지금 선택지 중에서 말이에요. B 선택지 한번 볼까요? modus. modus 이거 라틴어에서 바로 온 건데요. 예, 영어로는 mode에 해당하죠. mode. 방식, 양식. 방식, 양식. 그래서 라틴어에서 쓰이는 게 영어에도 많이 쓰는데요. modus vivendi. 요거 유명한 예전에 양복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modus vivendi. modus는 양식이고요. vivendi는 life야. 그래서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생활 방식. modus operandi. modus operandi. 오페란디는 operator와 비슷하게 했죠? 네, 그것과 어글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업 방식, 일수행 방식 이렇게 해서 modus vivendi, modus operandi 둘 다 라틴어인데요. 실제 그 형태 그대로 영어로 쓰이니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번. 자, 7번하고 8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authorities. authority는 권위지만 authority 뒤에 이렇게 복수가 나와주게 되면 이게 당국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authority 좀 분석해보면 말이죠. 요게 1번 권위의 의미로 쓸 때는 권위는 셀 수가 없잖아. 권위가 7개다, 권위가 9개다. 이건 안 되니까 권위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따라서 복수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권위자는 사람이니까 셀 수 있는 명사겠죠? 따라서 복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국은 보통 복수로 씁니다. 예, 보통 복수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당국인데 그 당국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에요. authorities concerned. 이게 동사가 아니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은 authorities involved. authorities concerned, authorities involved. 관련된 당국. 관련 당국이 어떻게 돈을 치렀대요. 뭐에 대해서? releasing the hostages captured last week. 지난주에 잡힌 인질들 석방의 대가로 관계 당국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줬을까?
절대적으로 주었다, 잘생기게 주었다, 끔찍하게 주었다, 완벽하게 주었다. 헷갈리네요. 여기서 답은 적절한 부사 handsomely입니다. handsomely가 후하게 준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considerably. 예, 그래서 pay handsomely가 컬로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동사 플러스 부사죠. pay well가 별 차이 없는 말입니다. pay well 쉬운 표현이네요. 후하게 치러주다, 잘 치러주다, 후하게 치르다. handsome, pay handsomely, 후하게 돈을 주다,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8번. 8번은 none of the passengers were. 자, 어법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자, none of 나왔네요. none of. none이 말이죠. 이렇게 of가 나온 다음에 너는 all과 must하고 똑같은데요. 더가 나오고요. 뭐 더 아니고 딴 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none of the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none of the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하죠. 그럼 단수 취급하는 것 앞에 of 앞에 너희 걸렸으니까 역시 단수 취급을 해서 이런 식의 단수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쉽죠. 근데 복수의 중 일부도 아니고 빵이야. 복수 중 빵은 빵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단수로 받을지 복수의 일부니까 복수로 받을지 헷갈리죠.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단수와 복수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복수의 빵은 복수도 되고 단수도 돼요. 단수의 빵은 단수야. 이런 어법적인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none of the passengers were도 답이고요. was도 답이고 둘 다 답이 됩니다. 승객들 중 어느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train derailment. 레일이 탈선한 거죠. 레일이 탈선한 겁니다. 트레인이 레일에서 탈선한 거. 기차 탈선으로 인해서 승객들 중에서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furious, 불같이 화가 난 거지. 완벽한, 심한, 절대적인. 답 몇 번일까요? injured하고 가장 적절한 부사는 badly injured가 되겠죠. badly injured. badly는 나쁘게가 아니고 심하게입니다. 그래서 severely, seriously, critically. 이게 전부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전부 심하게. 또는 뭐 gravelly도 있죠. gravely. 심한 부상. 심한 부상이 좀 더 도가 지나치게 되면 치명적 부상이 되죠. fatally injured. 치명적 부상. 부상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부상을 fatally injured라고 하겠죠. 반대말로 약한 부상은 slightly 씁니다. slightly injured. 자, 심한 부상, 약한 부상, 죽을 정도의 부상 다 표현했으니까 부상 정도에 따른 부사 플러스 형용사 컬로케이션을 익혀두는 계기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로서 말이죠. 궁합에 대한, 어휘와 어휘의 궁합에 대한 이런 것을 다뤄왔다.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2강 또 기대해 주십시오.